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과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 우리 정부도 국내 반도체 기업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정부가 반도체 기업 CEO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네, 어제였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 그다음에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 비롯해서 소부장 기업들의 CEO들과 만났는데요. 이때 안덕근 장관이 작금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한마디로 정했습니다. 바로 전시 상황이다. 오, 예. 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어느 한쪽도 자기 입장을 이기적으로 고집할 거 없이 협력과 희생이 필수적인 얘기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타개해서 안덕근 장관, 즉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이겁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주요 반도체 기업 CEO들과 한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가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군사 직통 전화인 그 한 라인을 구축했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한 라인 편하게 연락 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안 장관은 이날 기업체 대표들한테 망설이지 말고 연락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간은 사실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런 불만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반도체 업계 일종의 전설, 도시 전설 같은 건데요. 미국에서 6개월 걸리는 팹 건설이 우리나라에서는 5년이 걸린다. 라는 얘기가 업계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네네. 그 말은 즉슨 그만큼 절차와 인허가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도 또 있어요.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용인 산단에 용인에 120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 4곳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 계획을 2019년에 발표하고 3년 동안 삽도 못 떴다고 하는데요. 심하게 말하면 삽도 못 떴다는 거고 공사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시가 중간에 걸쳐 있었는데 네. 용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여주, 이천, 용인을 잇는 공업 용수 관로를 해야 되는데 여주 시민들이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이제 데모를 열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용수 끌어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근데 이 문제가 꽤 고질적인 게 10년 전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는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이었는데 2013년 삼성전자의 평택 사업장 착공 당시에도 안성시 주민들이 송전탑의 건설이 잘못됐다면서 이제 밖으로 빼야 되는 송전탑을 지하로 묻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송전탑에서 이제 전자파도 나오고 이러니까 주민 안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이미 한전과 전력 공급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땅에 묻기 위해서 750억 원을 추가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 또 비용적인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CIA 극비 문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보타주, 적을 교란시키려면은 절차를 제대로 강조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싸우려면은 형식과 절차를 생략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덕근 장관 비롯해서 정부가 지금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한 건 역시 이런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인허가 절차 이런 걸 중시했다면은 이제 소통에 보다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부 역할이 강조되는 보조금 협상이라든가 국가 간의 보조금 협상이라든가 통상 동향, 그다음에 무역 규제 이런 대관 업무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보다 한 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동안도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 시점이 꽤 재밌죠. 바로 이번 발표가 TSMC, 대만의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공장 준공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건데요. 대만 TSMC는 지난주에 일본에 처음으로 대규모 생산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이 덕분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 제2 르네상스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까지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한때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50%가 넘었던 곳입니다. 반도체 대국인데요. 이게 1980년대 얘기인데 1988년 기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과반인
냈다고 하는데요. 50.3% 정도요. 네. 그래서 도시바, 히타치 이런 기업들이 상위권을 휩쓸었고요.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6곳이 일본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던 규슈 지역이 실리콘 아일랜드라고 불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실리콘이 반도체 만드는 그 재료니까 실리콘 아일랜드, 일본 섬이니까 아일랜드라고 불렸던 건데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무섭게 출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일본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6%까지 줄었다고 하는데요. 30년 만에 뭐 완전히 역전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일본 정부는 굉장히 경각심을 느낍니다. 한때 우리가 반도체 대국이었는데 우리가 지배했던 한국이 이렇게 쫓아왔다. 그래서 이제 이때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는 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2030년까지 반도체 기업들의 관련 매출을 2021년에 3배인 15조 엔, 약 133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일본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짓는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게 건설비의 최대 절반까지를 지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100조 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50조 원을 정부에서 해주겠다는 건데요. 꽤 큰 뭐랄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미중 그리고 또 인재들도 계속 불려들었고요. 또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일본을 견제하던 미국이 일본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본의 라피더스라고 최근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든 반도체 기업입니다. 특이한 건 이 라피다스라는 일본 기업이 미국 IBM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네. 이 합작 반도체 회사인데 오늘 2027년까지 2나노급의 첨단 반도체를 국산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최근에 대만 TSMC가 일본 규슈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는 거는 일본의 그 반도체 육성 산업 정책 자체가 꽤나 성공적이었고 제2의 르네상스가 되었고 일종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가 됩니다. 동시에 이제 TSMC라는 굉장히 선두적인 기업이 일본의 생산 기지를 세웠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 역시 이쪽에 올라올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반도체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산업부가 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라인을 설치하는 것 말고 다른 이야기로는 어떤 게 나왔습니까? 뭐 한라인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을 편하게 하겠다라는 뜻이고 두 네. 번째로는 현재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겠다,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정부 살짝 뭐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금 뭐 경기도 평택, 화성, 용인, 판교 이쪽 지역에 반도체 기관 및 기업들이 밀집한 일종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 2030년 기준으로 월 770만 장의 웨이퍼 생산이 가능하도록 메모리 파운드리,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 팹리스트, 소부장 등의 그 전 분야 밸류체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19개의 생산팩과 2개의 연구팩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을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뭐 신규 팩은 16개를 추가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지원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뭐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 디테일 들어가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뭐 자금 지원으로 이번에 새로 발표된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다음 달쯤 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담은 첨단 전략 사업 특화 단지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고요. 네. 또 산업부 내에서 그 반도체 특화 단지를 전담할 TF를 별도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방안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그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내에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또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안이 담길 거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금 지원이 있고 또 그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생산 설비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수랑 전기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과 엄청난 양의 전기가 들어가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산업부가 용인 산단의 전력 공급 계획을 좀 원활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전력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그다음에 발전사, 그다음에 기업들, 정부가 함께 이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지금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산단 이외에 다른 산단에
2020년에도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과 110만 8천 톤의 용수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존에 하던 걸 뭐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앞으로 새 먹거리 사업을 선점하거나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최근에 반도체 산업계가 엔비디아 주도로 해서 가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약간 정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멱살을 끌어잡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왜냐하면 정부와 참석 기업들은 무엇보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원팀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인류 소부장과 팹리스 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 24조 원의 정책을 공급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지원 기업에 선정된 소부장들한테 미린 팹을 추진해서 그다음에 민관 합동 실증 팹 추진 기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뭐 그밖에 첨단 패키징 같은 것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